네, 안녕하세요. 홍승혜 강사입니다. 예,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 화면으로 오시면은요, 제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일일이 그걸 쓰는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카페에다 업로드한 예제를 불러올 거예요. 어떻게 불러올 거냐면, 위쪽에 보시면은 파일이란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 파일. 예, 파일 메뉴에 가시면 열개가 있어요. 예, 열기를 통해서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라던가 아니면 엑셀 파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파일의 열기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에 다운받은 예제를 불러오겠습니다. 예, 열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파일을 열 거냐라는 옵션이 5개나 있어요. 그쵸? 근데 저희는 컴퓨터에 다운받아 놨기 때문에 여기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로드 버튼 눌러주세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기기의 파일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컴퓨터. 그래서 기기의 파일 선택을 눌러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경로에 계산식이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 찾으셨으면 요거 열어주세요. 네, 그러면 요걸 제가 당연히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엑셀로 작업을 했죠. 엑셀로 작업을 했고 그 엑셀로 작업한 파일을 가지고 제가 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라는 프로그램으로 걔를 열었더니 충분히 호환이 돼서 엑셀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이렇게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분씩 한 분씩 요 예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요 예제 가져오시는 거 잘 하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급하게 올려드리고 예제를 다운로드 받는 바람에 요거 구글 수업 예제 신이와 함께하는 정보화 세상 카페로 이동하셔서 예제를 꼭 다운 받으시도록 하고요. 예제를 받을 수 있는 URL은 나중에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그 URL 주소를 보시는 화면 아래쪽에 설명란에다가 꼭 게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시니어 카페를 검색하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예, 네이버 사이트에서 시니어와 함께하는 정보와 세상을 검색해서 카페 이동하고 수업 예제에 영등포 3교육장에 구글 오피스 예제 1차 다운 받으셔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저희가 또 공부를 하는 시간이 좀 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복습을 하시도록 하고요. 저는 진도를 빨리 나갈게요. 제가 그린 식자재 마트 매출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1월이라고 하는 시트 이름을 써줬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표시 형식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표시 형식. 숫자를 표시하는 형식, 날짜를 표시하는 형식, 요런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목록으로 제한하기라고 하는 기능도 배울 거고요. 함수 배울 거고요. 필터 정렬 배울 거예요. 생각보다 배울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좀 복습 좀 해볼게요. 일단 제 주소 말씀드릴게요. 범위 잡으세요. B1부터 시작해서 J1까지 드래그 하세요. B1부터 J1 드래그 하셔서요. 여러 개의 셀을 병합을 하려고요. 병합, 하나로 합친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병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지난번에 간단하게 셀을 수정하고 서식을 주는 기능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병합이라는 건 그 와중에 여기 있었습니다. 한번 그거 눌러볼게요. 예, 병합 버튼을 눌러서 이 여러 개의 셀이 B1에서 J1의 셀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합쳐진 셀에서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여기에 정렬 요런 것들을 이제는 글자의 각각의 셀에 셀 안에서의 글자 속성, 정렬, 세로 정렬 뭐 요런 거죠. 그 중에서 가운데 정렬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가운데 정렬로 왔기 때문에 보기 좋게 제목처럼 보이겠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글자 크기를 어떻게 조절했냐면
기본적으로 기본 서식을 주는 요게 바로 글꼴 모양을 줄 수 있는 도구 상자. 글자를 좀 크게 해볼게요. 24포인트 한번 줘볼게요. 예, 그럼 이렇게 글자 크기가 커진다. 그리고 이제 행과 행 사이의 경계선을 이렇게 잡아 늘리면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범위,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행 크기 조절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치를 뭐 80이면 80 이렇게 수치를 줘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병합해 볼게요. 주소 말씀드릴게요. B의 21부터 시작해서 D의 21, B21에서 D21. 예, 요 범위 드래그 앤 드롭 잡으세요. 그리고 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하는 건 병합을 해줘야 더 보기가 좋겠죠? 예, 그리고 가운데 정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합계까지 구해야 하는 건데 일단 오늘 제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계산도 계산이지만 표시 형식이라는 걸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표시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그린마트 식자재 매출 현황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입력한 표가 있는데 날짜가 있고 분류가 있고 그리고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날짜 셀을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그냥 몇 월 며칠 이렇게 내가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날짜를 입력해 줄 때는 날짜 형식이라는 그 형식에 맞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 월, 일을 여기 보시는 요 하이픈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라는 거죠. 연월일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연도, 그 다음에 하이픈 말고도 이렇게 슬래시. 예, 이렇게 입력해도 연월일을 날짜로 인식을 해서 혹은 날짜 데이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을 연, 월, 일을 하이픈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날짜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 날짜를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이 날짜 영역을요. 다 범위를 잡아보세요. B4부터 B의 21을 잡아보세요. B4부터 B의 21. B의 4부터 B의 21을 잡아놓고 흔히 말하는 표시 형식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거 좀 메뉴 좀 찾아가 볼게요. 표시 형식이라는 것은 위쪽에 보시면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여드리면 예, 서식의 숫자 한번 찾아 들어갈게요. 서식에 가시면은 숫자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예, 이 메뉴 속에는 숫자, 퍼센트, 지수, 회계, 재무, 통화,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더보기까지 굉장히 많은 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날짜 데이터의 더보기를 여기 보면 날짜 및 시간 형식 더보기라고 하는 이 기능을 눌러볼게요. 좀 순서를 적어드리면 서식에 숫자에 그 다음에 더보기를 눌렀습니다. 예, 그리고 날짜, 시간, 형식, 더보기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거를 누르시면은 더 많은 날짜와 시간 형식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범위를 잡은 이 부분이 연, 월, 일의 형식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시할 거냐가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로 표시할 건지 아니면 연, 월일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보면 30점, 8.5라고 하는 샘플처럼 연도 두 자리, 월 한 자리, 일 한 자리를 점으로 구분하게끔 표시를 바꿔볼게요. 한번 눌러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적용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날짜를 입력하는 이 표시 형식을 보면은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 월, 일이 2019, 2019라고 하는 네 자리를 두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로 표시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날짜 표시 형식.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단가가 있고 수량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범위를 어떻게 잡으시냐면 단가 범위 요만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또 요만큼 범위 잡으세요. 그럼 우리가 다중 선택이 되는 거겠죠? 예, 컨트롤 눌러서 한번 이렇게 다중 선택 한번 해보십시오. 단가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단가만 지금 범위를 잡아야 될 것이 수량을 잡아야 될 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단가라는 거 잡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판매합가 이만큼. 아직은 판매합가를 계산하진 않았어요. 요렇게 요거 잡으셔야 돼요. 요거. 그 대신에 컨트롤을 눌러가지고 다중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가랑 판매합계를 범위를 잡아놓고 아까 다시 서식의 숫자에 가시면 숫자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라는 표시 형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 서식의 숫자에 그 중에 숫자를 이런 식으로 통화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통화 스타일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반올림 통화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여기 반올림이 되어 있는 통화 스타일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변하나 보겠습니다. 서식 숫자 반올림이 되어지는 통화 스타일. 예,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단가라는 곳에 판매합가는 아직 입력이 안 됐겠지만 입력되고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화폐기호처럼 이렇게 화폐기호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면이 너무나 이 열 너비가 작기 때문에 E와 F 사이를 이렇게 넓히면 이런 식으로 화폐기호가 들어가고 천을 구분하는 숫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요게 표시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에 보시면 판매 합계를 계산해 볼게요. 판매 합계. 그럼 판매 합계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연산자를 써야 되겠죠. 우리가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해야 합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I의 4셀을 클릭하시고 I 4셀을 클릭하시고 같다라는 등호를 주시고요.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단가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참조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에 4셀 클릭해 가지고 참조해 가지고 오세요. 2에 4셀을 참조해 오시면 참조된 주소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곱하기는 우리 자판기 속에 8이라는 숫자 후에 곱하기 기호를 눌러주시면 돼요. 별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게 곱하기고요. 그리고 수량이라는 걸 딱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224 곱하기 G의 4라는 주소를 참조해서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화폐기호와 천을 구분하는 콤마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건 아까 제가 단가 잡고 컨트롤 눌러서 합계 잡아가지고 서식의 숫자에 바로 요거 반올림 통화 스타일 요걸 눌렀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요거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 따닥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값이 보이는 게 아니라 수식이 보입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G4라는 단가 곱하기 수량이 계산이 되어서 엔터를 다시 치면 93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동 채우기 배우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엑셀에서는 숫자를 자동 채우거나 뭐 문자를 자동 채우거나 숫자, 문자가 조합된 텍스트를 자동 채울 때마다 채우는 옵션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수식 자동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93만 5천 원이 나와 있는 이 셀을 이렇게 도화기 모양 나오게 하고요. 요거를 밑으로 쭉 자동 채워서 계산을 하면 통화 스타일, 반올림이 되어 있는 통화 스타일의 서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각각의 셀들은 그 단가와 수량을 곱해서 합계란에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죠. 당연히 단가 곱하기 수량 이런 식으로 자동 계산이 돼서 모든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표시 형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표시 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오늘 구글 이 오피스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표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서식에 숫자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서 MS 오피스가 아니라 나는 구글 문서로 계산을 좀 해서 이 문서를 누구한테 공유를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표시 형식도 활용해 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MS 오피스처럼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 다양한 표시 형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계산식이 있는 것 중에 여기 재고량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재고량. 네, 여기 보시면 재고량 필요하죠? 그럼 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입고 수량에서 판매 수량을 빼야 되겠죠. 그게 재고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수량이라고 하는 거를 판매 수량이라고 메모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재고량은 입고 수량 빼기 판매한 수량을 빼서 재고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에 4셀을 클릭하십시오. H 4셀 클릭하시고요. 일단 수식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같다라는 등호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같다라는 등호 써주시도록 하고요. 입고량이 입력된 셀을 참조하세요. 클릭. 그러면 이 등호라는 것 때문에 F4라는 주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빼기라는 연산자는 우리 자판기에서 더하기 빼기 하는 그 빼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량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55라는 숫자입니다. 그럼 공식을 말한다면 F4 빼기 G4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요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해서 합계를 구해봤고 지금은 재고량을 한번 계산을 해서 F4 빼기 G4 이렇게 한번 놓게요. 엔터를 쳐서 계산을 하면 재고 수량이 남지요. 그리고 나서 요 재고량을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쭉 자동 채워지기만 하면 자동 채우기는 수식도 자동 채워진다예요. 그래서 F4 곱빼기 G4를 한 번 자동 채우면 F5 빼기 G5 한 칸 더 내려오면 F6 빼기 G6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주소가 바뀌어서 계산이 되면 이렇게 재고 수량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재고량이겠죠. 그래서 매달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는 날짜,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분류, 제품, 그 다음에 단가와 수량, 재고량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재고 수량을 파악을 해서 그 재고량을 가져다가 이제 그 판매 합계까지 이제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 있는 요 첫 번째 요거 곱하기라는 연산자를 썼고요. 그리고 여기 재고량은 빼기라는 연산자를 써서 아주 간단한 산술 연산자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요 밑에 있는 합계라는 걸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합계. 근데 어떤 합계를 계산할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판매 합계만 필요해요. 판매 합계만. 그래서 저는 지금 합계를 구해 볼 건데 바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하기라는 산술 연산자는 지금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sum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죠. 해볼게요. 그러면 i의 21셀을 클릭하시고요. i의 21셀을 클릭하고 그럼 함수는 어디로 가서 가져와야 되냐면 당연히 삽입 탭이겠죠. 함수는 여기 요거는 삽입 탭으로 가셔서 함수 가져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 메모해 드릴게요. 참. 그럼 일단 삽입으로 가세요. 그리고 함수라는 게 보입니다. 예, 함수가 보이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sum, average, count, max, min이라는 건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범주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MS 오피스처럼 범주가 있는데 공학함수, 날짜함수, 논리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배열함수, 수학함수 이렇게 범주가 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범주 찾아오시지 마시고 sum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자동 합계 요 sum 기능 이용하셔도 돼요. 자동 합계 sum 눌러볼게요. 예, sum 버튼을 눌러서 sum 함수를 불러오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sum 가로 열고까지 됩니다. 그러면 더할 수들의 범위를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 합계 여기 메뉴부터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여기까지 주소로 말씀드리면 I4부터 I20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여기 sum이라고 하는 sum 함수를 불러오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글씨가 틀려서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총 391만 9,600원어치를 팔았대요. 요게 바로 합계입니다.
그래서 썸 함수를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썸 함수는 아까 제가 여기서 메모해드린다고 그랬죠? 함수는 어디 메뉴에서 가져오느냐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삽입 이렇게 삽입 메뉴에서. 그런데 제가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제가 요 도구 상자를 이용하는 걸 또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화면을 확대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배울 함수는요. 여기 점점점 더보기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게 함수예요. 함수. 요게 함수 기능. 예, 여기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삽입 탭에서 함수를 찾아 가져오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아이콘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식의 숫자에 가시면 데이터들의 종류에 따라서 표시를 하는 표시 형식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표시 형식과 관련된 게 바로 여기도 있어요. 기본 도구 상자에 보면 요게 지금 표시 형식이에요. 요게 표시 형식이에요. 여기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 눌러가지고요. 여기 눌러도 돼요. 여기 누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메뉴들이 그냥 보이는 거니까 서식을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요 도구 상자가 표시 형식에 관련된 거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제가 계산식을 구해봤는데 이번에는요. 뭐를 구할 거냐면 여기 판매 순위를 구할 거예요. 판매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요 판매 순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매 합계를 가지고 어느 날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았나 그거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를 매기는 함수는요. 여기 보이는 랭크라는 함수입니다. 랭크. MS 오피스에서 해보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랭크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소를 말씀드리면 여기 판매 순위를 클릭하시고요. 갖다 주시고요. 함수를 삽입 가서 불러와도 되죠. 근데 여기서 그냥 R, A, N, K 가로 열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꼭 내가 함수 마법서에 가서 불러오지 않아도 나는 함수, 랭크라는 함수를 이미 쓸 줄 알아. 나는 충분히 함수를 스스로 쓸 수 있어. 그러시는 분들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그냥 갖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니면 여기다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삽입에 가셔가지고 함수 그렇죠? 그리고 랭크라는 것은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통계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계라고 하는 범주에 가면 A, B, C, D, F, G로 나가서 알파벳 R로 가세요. 그래서 R, A, N, K 랭크라는 함수를 찾아주세요. 여기 보시면 랭크라는 함수를 찾아주세요. 네, 랭크라는 함수를 찾으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랭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요, 와, 랭크를 내가 그냥 쓸 수가 없는데, 나 랭크 아직 모르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물음표처럼 생긴, 요 물음표처럼 생긴 도움말이 나와요. 그래서 훨씬 더 자세하게 랭크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랭크는, 값, 데이터,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정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랭크의 형식이에요. 형식.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랭크의 도움말을 받아보세요. 값이라는 것은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이 값이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랭크에서 제일 먼저 순위, 요거 접어볼게요. 예, 랭크에서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는 요 판매 93만 5천 원이에요. 요거 I4 참조하세요. 콤마. 그리고 이젠 데이터들을 잡으라고 나왔죠. 랭크에서 그럼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이 93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어떤 데이터들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머지 모든 판매 합계의 범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94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쭉 밑으로 드래그해서 합계는 잡으시면 안 돼요. 주소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I4라고 하는 값을 콤마 I4에서 I20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범위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랭크는 처음이지만 썸이라는 것도 해보고 계산식을 넣어서 합계도 계산해 봤는데 문제는 이 공식을 쭉 자동 채워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는 I4, I5, I6, I7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의 범위는 I4에서 I20이라는 범위는 항상 고정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I4에서 I20이라고 하는 판매 합계가 입력된 데이터들의 주소의 범위는 이 참조한 주소는 수식을 자동 채워도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F4라는 단축키를 눌러줘야 돼요. F4라는 것은요. 자동 채웠을 때 수식에 참조한 주소가 절대 변하지 말아라. 행이나 열이나 둘 중에 하나만 변해라. 행과 열 모두 변해라. 다시 말하면 상대 주소, 혼합 주소, 절대 주소를 만드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F4키를 바로 한번 누르면 달러기호 I, 달러기호 4에서부터 달러기호 I, 달러기호 20행 절대 변하지 않는 데이터의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F4라는 기능키를 눌러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콤마를 한번 눌러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랭크라고 하는 이 형식을 보면은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값을 참조하고 콤마 그것들의 데이터를 비교하려고 하는 전체 판매학계의 범위 데이터 콤마 오름차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름차순. 근데 오름차순, 내림차순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판매 금액이 가장 큰 게 1등이고 판매 합계가 가장 작은 게 꼴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수에서부터 판매 금액이 낮은 순위로 순위를 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오름차순이 아니라 그거는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려면은 0을 눌러줘야 돼요. 0. 그리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0. 그거 제가 정리해 드려 볼게요. 그럼 얘는 순위가 나왔거든요. 1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따닥 더블 클릭할게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식은 랭크 I4 절대 주소 I4에서 I20 콤마 순위를 구하려는 방법은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왜냐하면 큰 수부터 점점점 작아지는 순위가 1등, 2등, 3등, 4등, 꼴등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엔터를 주면 얘가 1등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쭉 아래로 끌어내리세요. 그러면 등수가 쭉 알아서 매겨진다는 거죠. 만약에요, 여기서 이 랭크 함수에서 요 절대 주소가 들어갈 요 범위, 다시 말하면 판매 합계를 비교하려고 하는 이 범위,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범위가 주소가 바뀌어버리면 I4의 순위를 구하든 I5의 순위를 구하든 절대 순위가 공정하게 매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라는 건 절대 주소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배웠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해봤습니다. 조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예, 랭크라고 하는 순위는 랭크라고 하는 함수는 랭크라는 거 함수는 값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 콤마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 콤마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방법 정렬 방법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와 데이터의 범위인데 이 데이터의 범위라는 것이 여기에 이 데이터의 범위가 자동 채웠을 때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랭크라는 걸 하시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F4라는 단축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참조한 주소를 예, 상대, 혼합, 절대 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이미 배우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지만은요. 랭크라는 함수는 이런 형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부터 외우셔야 되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왜 F4를 눌러야만 되느냐라는 거는 참조한 수식에 그 주소가 변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대 혼합 절대 주소를 표시하는 단축키로 F4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순위를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예, 순위를 매긴 거를 보면은 1등부터 이제 몇 등까지 매겨졌겠죠. 예, 이렇게 해서 판매 순위를 구해봤고요. 도움말을 받는 방법을 아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쵸? 예, 그냥 여기다 갖다 RANK 가로 열고 이렇게 시작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아니면 삽입의 함수에 그 다음에 랭크라는 건 통계 범위 있으니까 랭크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닫았다, 도움말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물음표 있어요. 앞에 있는 물음표를 눌러 주셔야만 요런 도움말이 나오고요. 요걸 조금 더 펼쳐보기 하시면 좀 더 많은 도움말이 보이니까 충분히 함수의 도움말을 받아가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적으면 요 간단한 도움말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랭크를 이용해서 순위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 공부는 제가 구글 오피스에서는 본격적으로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고 어느 메뉴에서 어떻게 도움말을 받느냐 그런 위주로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이렇게 표시 형식까지 작업을 했는데 한 번 조금 오늘 배울 내용이 또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요거 작업한 거 있으시잖아요. 작업한 거를 1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2월 달 것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표를 또 만드느냐?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월이라고 하는 요 삼각형 드롭 버튼 있으실 거예요. 시트에 삼각형 드롭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복사라는 명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사. 좀 확대해 드려 볼까요? 여기 삼각형 드롭 버튼 눌러서 복사. 복사를 누르시면 이렇게 1월에 복사본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더블 클릭해서 여긴 당연히 1월이 아니라 2월로 고쳐놔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데 다시 보시면 1월이라는 시트를 누르면 1월 달이 나오는 거고요. 2월 달은 2월 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1월 달 양식을 가져다 썼긴 했지만 우리가 입력을 새로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날짜부터 시작해서 B의 4부터 시작해서 D열에 20펜까지는 일단 딜리트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사실은 단가도 지워야 되겠군요. 다 지워야 되겠군요. 단가도 지우고, 예, 입고량도 지우고, 그쵸? 판매 수량, 재고량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순위는 그대로 둘 거예요. 그냥 두는 이유는 뭐냐면, 판매 합계랑 판매 순위는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그래서 지금 이 함수에 참조한 여러 가지 작업이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0원이지만 그 칸을 정확하게 뭐 수량 곱하기 단가란에 계산할 수 있게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할 거예요. 순위도요. 지금 여기가 다 1, 1, 1, 1이지만은 나중에 판매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면 순위는 매겨질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재고량도 지울 필요는 없었어요. 재고량도 요거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재고량 삭제한 두신 분들은 재고량 살려주세요. 수량까지만 지우세요. 이렇게. 재고량, 판매 합계, 판매 순위는 다 그대로 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2월 달에다가 그날 판매한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또 복사 3월, 4월, 5월, 6월, 12월 달 거를 미리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달마다 정산을 하시면 1월 달에 정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매 합계가 있는 요 셀을 셀 배경색을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셀 배경색을 채우는 도구는 여기 지금 셀 서식을 주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양동이처럼 생긴 거 눌러볼게요.
여기가 지금 계산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자동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달을 작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월 달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은 2019년 2월 달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 날짜를 쓰고 그 날짜에 어떤 분류의 어떤 제품을 어떤 단가로 팔았느냐 그거는 입력할 수가 있죠. 그러면 판매학교엔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날짜가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 1일 날 판매를 했다. 그럼 우린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날짜 쓸 때? 여기다 날짜 쓸 때 어떻게 하죠? 2019 다시 02 다시 1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 쳐볼게요. 예, 엔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19.2.1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그것은 동일한 1월이라는 시트를 그대로 복제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B4부터 시작해서 B20셀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서식의 숫자 서식, 아니 날짜 서식을 바꿨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날짜 때문에.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 1일 날 내가 무엇을 팔았는지 그거를 또 이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과자류를 풀었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사탕류를 팔았어. 그럼 여기다 뭔가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달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날짜 쓰는 것도 그렇고 분류를 쓰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엑셀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데이터를 목록으로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늘은 지금 두 번째 요거 배울 거예요. 데이터를 제한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제한하냐면 지금 여기 분류가 있는 요 셀을 우리 마트에서 판매하는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자류, 사탕류, 무슨 류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2월 달에도 그 분류 한도 내에서 팔 거거든요. 매번 쓰는 거 귀찮으니까 미리 딱 제한을 해놓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제가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은요. 여기다 이렇게 뭔가를 적어주셨어요. 유제품, 가공, 해산물, 공유, 과자, 조미료. 이게 그린마트 식자재에서 판매하는 분류라고 가정을 하고요. 꼭 이 분류란에는 이쪽에 있는 이 분류를 제한 나머지는 입력하면 안 돼 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C4부터 시작해서 C에 20을 잡으세요. C4에서 C20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목록으로 제한해 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탭으로 가야 되냐면 C4에서 C20에 입력할 데이터는 내가 제한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 위쪽에 보면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시면은요. 여기 데이터 확인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조금 MS 오피스하고 많이 달라요. 명령이. 데이터 유효성 제한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록으로 제한하는 이 명령은 어디에 있는지 요거 메뉴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데이터 확인 눌러서 데이터 확인 누르시면 기준이 뭐냐면 목록에서 범위를 지정할 거고요. 그 목록은 어디냐 참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써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요 스크롤바를 조금 이렇게 옆으로 가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그린마트 식자재에서 판매하는 분류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목록 범위에서 목록이라고 놓고 그런 다음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해 놓고 이쪽에서부터 쭉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의 범위는 M3에서 M8 그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범위를 잡은 이쪽 C4에서 C에 20이라는 이 셀에는 입력할 데이터를 M3에서 M8에 정의되어 있는 목록만 입력될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해 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저장 버튼 눌러볼게요.
예, 저장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요. C4, C5 셀에 드롭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드롭 버튼이 생성이 되면서요. 여기에 이렇게 목록으로 제한해 놓은 예, 예를 들어서 그 제한 목록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좋은 점은 뭐냐면 매번 이게 뭐지 하고 분류를 쓰다 보면 글씨 쓰는 것도 오래 걸리니까 여기 삼각 드롭 버튼을 눌러서 나는 2월 1일 날 이 제품을 하나 팔았어. 이 제품을 하나 팔았는데 제품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제한해 놓을 수도 있겠죠. 제한해 놓는 것도 그거는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력하는 사람마다 매번 그 제품을 예를 들어서 워드를 쓴다고 생각하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마트 식자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뭐 팔고 뭐 팔고를 다 쭉 목록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여기 제안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제품도 직접 쓰지 말고 골라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특정한 셀에 내가 정의된 목록만 입력할 수 있다라고 제한해 놓는 기능이 있는데 그 제한해 놓는 기능이 바로 여기 데이터의 데이터 확인이다 라는 요 기능. MS 오피스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명령의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한된 데이터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날짜도 있죠. 그럼 매번 여기다가 가만 있어봐. 그러면 2019년 2월 2일 날에는 못 팔았지? 그럼 이걸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쓰는 거잖아요. 그쵸? 예, 쓰시는 게 좋으시면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우, 나는 쓰는 거 싫어. 쓰는 거 귀찮아. 나는 그냥 여기도 이렇게 제한해 놓고 싶어.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요거까지만 제한해 볼게요. 그냥 조금만 범위 잡아 볼게요. 요렇게 범위 잡아 놓고, 다시 한번 데이터 확인.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이걸 직접 쓰는 게 귀찮아서 제한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목록을 따로 찾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날짜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날짜. 네, 날짜를 딱 지정을 해 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예, 사이 값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2월 1일부터 2월 30날까지라고 제한을 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를 제한 놓겠습니다. 그러면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2000 써볼게요. 2019 19-02-01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9 그다음에 02 예를 들어서 2월 달이 30날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30 이렇게 제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데이터 확인이라는 것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날짜로 하셔도 되고 정의된 목록으로 제한해 놔도 된다. 그리고 저처럼 날짜라고 제한을 해놓고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 날짜만 입력할 수 있어요 라고 제한해 놓고 일단 저장 버튼을 좀 눌러 보신다면은 해볼게요. 2019-03-01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분명히 아까 제가 뭐라고 제한해 놨냐면은요. 여기다가는 2월 1일부터 2월 30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19-03-01 하고 이렇게 엔터 쳐볼게요. 제가 제한해 놓은 게 아직 안 들어갔나요? 그거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쭉 범위 잡으셔서 데이터 확인 그리고 이 날짜를 경고 표시를 하든가 입력 거부를 한번 눌러 볼게요. 경고 표시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제가 날짜를 2019년 2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요. 맞고요. 3일 맞았어요. 그리고 한번 확인. 요거 저장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죠. 예, 2019-03-
다시 01 이렇게 한번 해요. 3월 1일을 쓰면은 분명 경고가 나와야 되거든요. 경고가 나오나 볼게요. 경고가 나오지 않고 바로 입력이 되나요? 예, 지금 여기 날짜 경고가 되지 않는데 희한하네요. 그러면 오늘도 이 날짜가 제한해 놓은 거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배울 이 데이터를 목록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일단 목록으로 제한해 놓는 거예요. 목록으로. 그래서 목록으로 제한할 때는 이렇게 목록을 어딘가에 써 놓고 그리고 나서 요걸 이렇게 제한해 놓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다시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서식의 데이터에 데이터 확인에 가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모두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삭제할 거냐면 확인 삭제 요거 눌러 볼게요. 예,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드롭 버튼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드롭 버튼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사탕 이런 거 입력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입력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데이터를 제한해 놓는 기능을 조금 다시 보여드리면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 데이터 확인 여기는 목록으로 제한이 된다는 게 맞으셔야 돼요. 목록 여기가 목록으로 제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이쪽에 제한해 놓은 요거를 이렇게 참조해서 확인 또 한번 확인 저장 그러면 여기에 이런 드롭 버튼이 생겨서 2월 1일 날 유제품 팔았고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공식품 팔았고 아니면은 뭐 공유 팔았다 이런 식으로 제한된 목록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롭 버튼이 생긴 이 기능을 데이터로 제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월, 3월, 4월은 이런 식으로 제한된 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니까 사실은 이 2월을 복사 눌러서 요거를 3월을 만드는 게 좋겠죠. 예, 3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예. 예. 이렇게 해서 3월을 복사하면은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그러면은 3월 같은 경우는 날짜부터 다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날짜 쓰고 분류에 3월달 판매한 거를 또 정리할 수 있게끔 통계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2월로 돌아와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2월 1일 날 유제품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 단가가 5,000원이야. 그리고 입고는 예를 들어서 200개를 입고했어. 그러면 잘 보세요. 수량은 몇 개를 팔았냐면 예를 들어서 50개를 팔았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만 해주시면은요. 여기 아까 0이었던 판매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된 거 보이시죠? 재고량까지 같이 계산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해줘야 되는 데이터는 그냥 여기서부터 예, 날짜, 제품, 예, 여기까지는 직접 입력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재고량부터 판매 순위는 여기서부터는 수식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자동으로 판매 매겨지고 순위 매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월, 2월, 3월, 4월을 그렇게 통계를 내시면 되고요. 여기 다시 1월 달로 조금 넘어오면 1월 달로 넘어오면 이제 1월 달에서 이제 이렇게 순위까지 좀 구해서 랭크까지 구해봤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정렬이라는 기능을 좀 보여드리고 정렬까지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정렬이라는 것은 범위 좀 잡아주세요. 1번 1월 달 시트의 범위를 잡아주세요. B3부터 시작해서 J의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이 있어요. B3부터 J의 20을 잘 보세요. 순위를 보면은요, 이 순위가 뒤죽박죽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요, 순위를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정렬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정렬 한번 해볼게요. 정렬을 하시려면은 내가 정렬을 하려고 하는 요 3행하고 요 합계 21행은 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잡으냐면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B4부터 시작해서 제2의 20까지 잡아보세요. B4에서 제2, 20까지 잡아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렬은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시면은 거기에 범위 정렬이라는 명령이 보여요. 범위 정렬. 범위 정렬을 누르시면은요, 내가 행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렬 기준은 뭐냐면 판매 순위를 가지고 정렬을 매길 거거든요. 판매 순위를. 그러면 J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J열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J열. J열로 바꿔 놓고요. 1, 2, 3, 4, 5, 6, 7, 8 요걸로 정렬하는 것은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A부터 Z로 나가는 방법 이게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순위를 1, 2, 3, 4, 5, 6, 7, 8 그렇게 정의하는 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렬 기준을 J2로 놓고 A부터 Z인 오름차순을 정렬해라 하고 정렬 한번 눌러볼게요. 예, 그러면 예, 여기 보이는 우리가 범위를 잡은 B4부터 시작해서 J의 20이라고 하는 범위의 순서가 이 J열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도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표시를 하고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 정렬을 한다던가 예, 그런 기능들을 우리 구글 문서에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여드리는 내용이 조금 우리 선생님들이 잘 따라오시는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좀 못 봤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제가 데이터 제한하는 날짜는 그건 나중에 추후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렬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정렬 잘 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요까지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오늘은 피벗 테이블하고 필터 요거는 다음에 나가야 될 것 같고 일단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둘러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지난번에 잘못됐던 것만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개체와 개체들의 정렬은 지금 이 스프레드시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삽입에 가시면은요, 그림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림이라는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가져오고요. 네,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예, 가을이라고 검색을 해서 가을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가을 이미지 들어왔죠? 그럼 이 가을 이미지하고요. 여기다 이제 글씨를 써볼게요. 예, 그러면 텍스트라던가 아니, 동그라미 써볼까요? 동그라미를. 예,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 여기다 제가 글자 써볼게요. 가을. 예, 이런 가을이라는 요 텍스트는 현재 정렬 방법이요.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가을이라는 개체, 동그라미라는 개체, 지금 요 그림 개체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여기서만 오른쪽을 눌러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져와라, 뒤로 가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 문서에서는 개체와 개체를 순서를 정렬하는 것을 꼭 이쪽 그림에서 작업을 해주십시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렬은 삽입의 그림에서만 가능하다. 예, 그리고 저장 후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그린 식자재 마트 매출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1월이라고 하는 시트 이름을 써줬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표시 형식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표시 형식. 숫자를 표시하는 형식, 날짜를 표시하는 형식, 요런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목록으로 제한하기라고 하는 기능도 배울 거고요. 함수 배울 거고요. 필터 정렬 배울 거예요. 생각보다 배울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좀 복습 좀 해볼게요. 일단 제 주소 말씀드릴게요. 범위 잡으세요. B1부터 시작해서 J1까지 드래그 하세요. B1부터 J1 드래그 하셔서요. 여러 개의 셀을 병합을 하려고요. 병합, 하나로 합친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병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지난번에 간단하게 셀을 수정하고 서식을 주는 기능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병합이라는 건 그 와중에 여기 있었습니다. 한번 그거 눌러볼게요. 예, 병합 버튼을 눌러서 이 여러 개의 셀이 B1에서 J1의 셀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합쳐진 셀에서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여기에 정렬 이런 것들을 이제는 글자의 각각의 셀에 셀 안에서의 글자 속성, 정렬, 세로 정렬 뭐 이런 거죠. 그 중에서 가운데 정렬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가운데 정렬로 왔기 때문에 보기 좋게 제목처럼 보이겠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글자 크기를 어떻게 조절했냐면 기본적으로 기본 서식을 주는 요게 바로 글꼴 모양을 줄 수 있는 도구 상자. 글자를 좀 크게 해볼게요. 24포인트 한번 줘볼게요. 예, 그럼 이렇게 글자 크기가 커진다. 그리고 이제 행과 행 사이의 경계선을 이렇게 잡아 늘리면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범위,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아니면 1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행 크기 조절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치를 뭐 80이면 80 이렇게 수치를 줘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병합해 볼게요. 주소 말씀드릴게요. B의 21부터 시작해서 D의 21, B21에서 D21. 예, 요 범위 드래그 앤 드롭 잡으세요. 그리고 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하는 건 병합을 해줘야 더 보기가 좋겠죠? 예, 그리고 가운데 정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합계까지 구해야 하는 건데 일단 오늘 제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계산도 계산이지만 표시 형식이라는 걸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표시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그린마트 식자재 매출 현황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입력한 표가 있는데 날짜가 있고 분류가 있고 그리고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날짜 셀을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그냥 몇 월 며칠 이렇게 내가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날짜를 입력해 줄 때는 날짜 형식이라는 그 형식에 맞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 월, 일을 여기 보시는 요 하이픈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라는 거죠. 연월일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연도, 그 다음에 하이픈 말고도 이렇게 슬래시 이렇게 입력해도 연월일을 날짜로 인식을 해서 혹은 날짜 데이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을 연, 월, 일을 하이픈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날짜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 날짜를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이 날짜 영역을요. 다 범위를 잡아보세요. B4부터 B의 21을 잡아보세요. B4부터 B의 21. B의 4부터 B의 21을 잡아놓고 흔히 말하는 표시 형식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거 좀 메뉴 좀 찾아가 볼게요. 표시 형식이라는 것은 위쪽에 보시면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여드리면 예, 서식의 숫자 한번 찾아 들어갈게요. 서식에 가시면은 숫자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예, 이 메뉴 속에는 숫자, 퍼센트, 지수, 회계, 재무, 통화,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더보기까지 굉장히 많은 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날짜 데이터의 더보기를 여기 보면 날짜 및 시간 형식 더보기라고 하는 이 기능을 눌러볼게요. 좀 순서를 적어드리면 서식의 숫자에 그 다음에 더보기를 눌렀습니다. 예, 그리고 날짜, 시간, 형식 더보기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거를 누르시면은 더 많은 날짜와 시간 형식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범위를 잡은 이 부분이 연, 월, 일의 형식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시할 거냐가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로 표시할 건지 아니면 연, 월일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보면 30점, 8.5라고 하는 샘플처럼 연도 두 자리, 월 한 자리, 일 한 자리를 점으로 구분하게끔 표시를 바꿔볼게요. 한번 눌러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적용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날짜를 입력하는 이 표시 형식을 보면은요. 예, 여기 보시면 요렇게 연, 월, 일이 2019, 2019라고 하는 네 자리를 두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로 표시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날짜 표시 형식.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단가가 있고 수량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범위를 어떻게 잡으시냐면 단가 범위 요만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또 요만큼 범위 잡으세요. 그럼 우리가 다중 선택이 되는 거겠죠? 예, 컨트롤 눌러서 한번 이렇게 다중 선택 한번 해보십시오. 단가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단가만 지금 범위를 잡아야 될 것이 수량을 잡아야 될 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단가라는 거 잡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판매합가 이만큼. 아직은 판매합가를 계산하진 않았어요. 요렇게 요거 잡으셔야 돼요. 요거. 그 대신에 컨트롤을 눌러가지고 다중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가랑 판매합계를 범위를 잡아놓고 아까 다시 서식의 숫자에 가시면 숫자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라는 표시 형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 서식의 숫자에 그 중에 숫자를 이런 식으로 통화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통화 스타일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반올림 통화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여기 반올림이 되어 있는 통화 스타일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변하나 보겠습니다. 서식 숫자 반올림이 되어지는 통화 스타일. 예,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단가라는 곳에 판매합가는 아직 입력이 안 됐겠지만 입력되고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화폐기호처럼 이렇게 화폐기호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면이 너무나 이 열 너비가 작기 때문에 E와 F 사이를 이렇게 넓히면 이런 식으로 화폐기호가 들어가고 천을 구분하는 숫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요게 표시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에 보시면 판매 합계를 계산해 볼게요. 판매 합계. 그럼 판매 합계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연산자를 써야 되겠죠. 우리가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해야 합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I의 4셀을 클릭하시고 I 4셀을 클릭하시고 같다라는 등호를 주시고요.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단가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참조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에 4셀 클릭해 가지고 참조해 가지고 오세요. 2에 4셀을 참조해 오시면 참조된 주소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곱하기는 우리 자판기 속에 8이라는 숫자 후에 곱하기 기호를 눌러주시면 돼요. 별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게 곱하기고요. 그리고 수량이라는 걸 딱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224 곱하기 G의 4라는 주소를 참조해서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화폐기호와 천을 구분하는 콤마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건 아까 제가 단가 잡고 컨트롤 눌러서 합계 잡아가지고 서식의 숫자에 바로 요거 반올림 통화 스타일 요걸 눌렀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요거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 따닥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값이 보이는 게 아니라 수식이 보입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G4라는 단가 곱하기 수량이 계산이 되어서 엔터를 다시 치면 93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동 채우기 배우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엑셀에서는 숫자를 자동 채우거나 뭐 문자를 자동 채우거나 숫자, 문자가 조합된 텍스트를 자동 채울 때마다 채우는 옵션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수식 자동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93만 5천 원이 나와 있는 이 셀을 이렇게 더하기 모양 나오게 하고요. 요거를 밑으로 쭉 자동 채워서 계산을 하면 통화 스타일, 반올림이 되어 있는 통화 스타일의 서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각각의 셀들은 그 단가와 수량을 곱해서 합계란에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죠. 당연히 단가 곱하기 수량 이런 식으로 자동 계산이 돼서 모든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표시 형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표시 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오늘 구글 이 오피스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표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서식에 숫자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서 MS 오피스가 아니라 나는 구글 문서로 계산을 좀 해서 이 문서를 누구한테 공유를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표시 형식도 활용해 보시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재고량도 아주 구해야 되고 판매 수량도 순위도 구해야 되겠지만 일단 표시 형식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 저희가 뭐 수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수업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쉬는 시간 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이어서 잠깐 물 한 잔 드시도록 하고 못하신 분들은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예, 그러면 MS 오피스처럼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 다양한 표시 형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계산식이 있는 것 중에 여기 재고량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재고량. 네, 여기 보시면 재고량 필요하죠? 그럼 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입고 수량에서 판매 수량을 빼야 되겠죠. 그게 재고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수량이라고 하는 거를 판매 수량이라고 메모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재고량은 입고 수량 빼기 판매한 수량을 빼서 재고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4에 4셀을 클릭하십시오. H4셀 클릭하시고요. 일단 수식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같다라는 등호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같다라는 등호 써주시도록 하고요. 입고량이 입력된 셀을 참조하세요. 클릭. 그러면 이 등호라는 것 때문에 F4라는 주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빼기라는 연산자는 우리 자판기에서 더하기 빼기 하는 그 빼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량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55라는 숫자입니다. 그럼 공식을 말한다면 F4 빼기 G4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요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해서 합계를 구해봤고 지금은 재고량을 한번 계산을 해서 F4 빼기 G4 이렇게 한번 놓게요. 엔터를 쳐서 계산을 하면 재고 수량이 남지요. 그리고 나서 이 재고량을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쭉 자동 채워지기만 하면 자동 채우기는 수식도 자동 채워진다예요. 그래서 F4 곱 빼기 G4를 한 번 자동 채우면 F5 빼기 G5 한 칸 더 내려오면 F6 빼기 G6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주소가 바뀌어서 계산이 되면 이렇게 재고 수량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재고량이겠죠. 그래서 매달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는 날짜,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분류, 제품, 그 다음에 단가와 수량, 재고량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재고 수량을 파악을 해서 그 재고량을 가져다가 이제 그 판매 합계까지 이제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 있는 요 첫 번째 요거 곱하기라는 연산자를 썼고요. 그리고 여기 재고량은 빼기라는 연산자를 써서 아주 간단한 산술 연산자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요 밑에 있는 합계라는 걸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합계. 근데 어떤 합계를 계산할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판매 합계만 필요해요. 판매 합계만. 그래서 저는 지금 합계를 구해 볼 건데 바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하기라는 산술 연산자는 지금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sum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죠. 해볼게요. 그러면 i의 21셀을 클릭하시고요. i의 21셀을 클릭하고 그럼 함수는 어디로 가서 가져와야 되냐면 당연히 삽입 탭이겠죠.
함수는 여기 요거는 삽입 탭으로 가셔서 함수 가져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 메모해 드릴게요. 참. 그럼 일단 삽입으로 가세요. 그리고 함수라는 게 보입니다. 예, 함수가 보이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sum, average, count, max, min이라는 건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범주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MS 오피스처럼 범주가 있는데 공학 함수, 날짜 함수, 논리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배열 함수, 수학 함수 이렇게 범주가 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범주 찾아오시지 마시고 sum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자동 합계 요 sum 기능 이용하셔도 돼요. 자동 합계 sum 눌러볼게요. 예, sum 버튼을 눌러서 sum 함수를 불러오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sum 가로 열고까지 됩니다. 그러면 더할 수들의 범위를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 합계 여기 메뉴부터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여기까지 주소로 말씀드리면 I4부터 I20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여기 sum이라고 하는 sum 함수를 불러오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글씨가 틀려서 그래요. 여기. 네, 이렇게 해서 총 391만 9,600원어치를 팔았대요. 요게 바로 합계입니다. 그래서 sum 함수를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sum 함수는 아까 제가 여기서 메모해드린다고 그랬죠? 함수는 어디 메뉴에서 가져오느냐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삽입 이렇게 삽입 메뉴에서. 그런데 제가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제가 요 도구 상자를 이용하는 걸 또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화면을 확대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배울 함수는요. 여기 점점점 더보기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게 함수예요. 함수. 요게 함수 기능. 예, 여기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삽입 탭에서 함수를 찾아가지고 오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아이콘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식의 숫자에 가시면 데이터들의 종류에 따라서 표시를 하는 표시 형식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표시 형식하고 관련된 게 바로 여기도 있어요. 기본 도구 상자에 보면 요게 지금 표시 형식이에요. 요게 표시 형식이에요. 여기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 눌러가지고요. 여기 눌러도 돼요. 여기 누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메뉴들이 그냥 보이는 거니까 서식을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요 도구 상자가 표시 형식에 관련된 거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제가 계산식을 구해봤는데 이번에는요.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여기 판매 순위를 구할 거예요. 판매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이 판매 순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매 합계를 가지고 어느 날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았나 그거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를 매기는 함수는요. 여기 보이는 랭크라는 함수입니다. 랭크. MS 오피스에서 해보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랭크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소를 말씀드리면 여기 판매 순위를 클릭하시고요. 갖다 주시고요. 함수를 삽입 가서 불러도 되죠. 근데 여기서 그냥 R, A, N, K, 가로 열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꼭 내가 함수 마법사에 가서 불러오지 않아도 나는 함수, 랭크라는 함수를 이미 쓸 줄 알아. 나는 충분히 함수를 스스로 쓸 수 있어. 그러시는 분들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그냥 갖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니면 여기다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삽입해 가셔가지고 함수 그쵸? 그리고 랭크라는 것은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통계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계라고 하는 범주에 가면 A, B, C, D, F, G로 나가서 알파벳 R로 가세요. 그래서 R, A, N, K 랭크라는 함수를 찾아주세요. 여기 보시면 랭크라는 함수를 찾아주세요.
예, 랭크라는 함수를 찾으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랭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요, 와, 랭크를 내가 그냥 쓸 수가 없는데, 나 랭크 아직 모르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물음표처럼 생긴 도움말이 나와요. 그래서 훨씬 더 자세하게 랭크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랭크는, 값, 데이터,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정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랭크의 형식이에요. 형식.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랭크의 도움말을 받아보세요. 값이라는 것은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이 값이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랭크에서 제일 먼저 순위, 요거 접어볼게요. 예, 랭크에서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는 요 판매 94만 5천 원이에요. 요거 I4 참조하세요. 콤마. 그리고 이젠 데이터들을 잡으라고 나왔죠. 랭크에서 그럼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이 93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어떤 데이터들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머지 모든 판매 합계의 범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94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쭉 밑으로 드래그해서 합계는 잡으시면 안 돼요. 주소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I4라고 하는 값을 콤마 I4에서 I20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범위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랭크는 처음이지만 썸이라는 것도 해보고 계산식을 넣어서 합계도 계산해 봤는데 문제는 이 공식을 쭉 자동 채워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는 I4, I5, I6, I7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의 범위는 I4에서 I20이라는 범위는 항상 고정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I4에서 I20이라고 하는 판매 합계가 입력된 데이터들의 주소의 범위는 이 참조한 주소는 수식을 자동 채워도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F4라는 단축키를 눌러줘야 돼요. F4라는 것은요. 자동 채웠을 때 수식에 참조한 주소가 절대 변하지 말아라. 행이나 열이나 둘 중에 하나만 변해라. 행과 열 모두 변해라. 다시 말하면 상대 주소, 혼합 주소, 절대 주소를 만드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F4키를 바로 한번 누르면 달러기호 I, 달러기호 4에서부터 달러기호 I, 달러기호 20행 절대 변하지 않는 데이터의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F4라는 기능키를 눌러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콤마를 한번 눌러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랭크라고 하는 이 형식을 보면은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값을 참조하고 콤마 그것들의 데이터를 비교하려고 하는 전체 판매학계의 범위 데이터 콤마 오름차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름차순. 근데 오름차순, 내림차순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판매 금액이 가장 큰 게 1등이고 판매 합계가 가장 작은 게 꼴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수에서부터 판매 금액이 낮은 순위를 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오름차순이 아니라 그거는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려면은 0을 눌러줘야 돼. 0. 그리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0. 그거 제가 정리해드려 볼게요. 그럼 얘는 순위가 나왔거든요. 1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따닥 더블 클릭할게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식은 랭크 I4 절대 주소 I4에서 I20 콤마 순위를 구하려는 방법은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왜냐하면 큰 수부터 점점점 작아지는 순위가 1등, 2등, 3등, 4등, 꼴등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엔터를 주면 얘가 1등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쭉 아래로 끌어내리세요. 그러면 등수가 쭉 알아서 매겨진다는 거죠. 만약에요, 여기서 이 랭크 함수에서 요 절대 주소가 들어갈 요 범위, 다시 말하면 판매 합계를 비교하려고 하는 이 범위,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는 이 범위가 주소가 바뀌어버리면 I4의 순위를 구하든 I5의 순위를 구하든 절대 순위가 공정하게 매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라는 건 절대 주소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배웠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해봤습니다. 조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예, 랭크라고 하는 순위는, 랭크라는 거 함수는 값,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 콤마,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 콤마,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방법. 정렬 방법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와 데이터의 범위인데 이 데이터의 범위라는 것이 여기에 이 데이터의 범위가 자동 채웠을 때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랭크라는 걸 하시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F4라는 단축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참조한 주소를 예, 상대, 혼합, 절대.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이미 배우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지만은요. 랭크라는 함수는 이런 형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부터 외우셔야 되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왜 F4를 눌러야만 되느냐라는 거는 참조한 수식에 그 주소가 변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대 혼합 절대 주소를 표시하는 단축키로 F4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순위를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예, 순위를 매긴 거를 보면은 1등부터 이제 몇 등까지 매겨졌겠죠. 예, 이렇게 해서 판매 순위를 구해봤고요. 도움말을 받는 방법을 아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쵸? 예, 그냥 여기다 갖다 RANK 가로 열고 이렇게 시작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아니면 삽입의 함수에 그 다음에 랭크라는 건 통계 범위 있으니까 랭크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닫았다, 도움말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물음표 있어요. 앞에 있는 물음표를 눌러 주셔야만 요런 도움말이 나오고요. 요걸 조금 더 펼쳐보기 하시면 좀 더 많은 도움말이 보이니까 충분히 함수의 도움말을 받아가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접으면 요 간단한 도움말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랭크를 이용해서 순위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 공부는 제가 구글 오피스에서는 본격적으로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고 어느 메뉴에서 어떻게 도움말을 받느냐 그런 위주로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이렇게 표시 형식까지 작업을 했는데 한 번 조금 오늘 배울 내용이 또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요거 작업한 거 있으시잖아요. 작업한 거를 1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2월 달 것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표를 또 만드느냐?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월이라고 하는 요 삼각형 드롭 버튼 있으실 거예요. 시트에 삼각형 드롭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복사라는 명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사. 좀 확대해 드려 볼까요? 여기 삼각형 드롭 버튼 눌러서 복사. 복사를 누르시면 이렇게 1월에 복사본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더블 클릭해서 여긴 당연히 1월이 아니라 2월로 고쳐놔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데 다시 보시면 1월이라는 시트를 누르면 1월 달이 나오는 거고요. 2월 달은 2월 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1월 달 양식을 가져다 썼긴 했지만 우리가 입력을 새로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날짜부터 시작해서 B의 4부터 시작해서 D열에 20펜까지는 일단 딜리트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사실은 단가도 지워야 되겠군요. 다 지워야 되겠군요. 단가도 지우고, 예, 입고량도 지우고, 그쵸? 판매 수량, 재고량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순위는 그대로 둘 거예요.
그냥 두는 이유는 뭐냐면 판매 합계랑 판매 순위는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그래서 지금 이 함수에 참조한 여러 가지 작업이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0원이지만 그 칸을 정확하게 뭐 수량 곱하기 단가란에 계산할 수 있게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할 거예요. 순위도요, 지금 여기가 다 1, 1, 1, 1이지만은 나중에 판매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면 순위는 매겨질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재고량도 지울 필요는 없었어요. 재고량도 요거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재고량 삭제한 두신 분들은 재고량 살려주세요. 수량까지만 지우세요. 이렇게. 재고량, 판매 합계, 판매 순위는 다 그대로 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2월 달에다가 그날 판매한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또 복사해서 3월, 4월, 5월, 6월, 12월 달 거를 미리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달마다 정산을 하시면 1월 달에 정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매 합계가 있는 요 셀을 셀 배경색을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셀 배경색을 채우는 도구는 여기 지금 셀 서식을 주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양동이처럼 생긴 거 눌러볼게요. 여기가 지금 계산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자동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달을 작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월 달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은 2019년 2월 달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 날짜를 쓰고 그 날짜에 어떤 분류의 어떤 제품을 어떤 단가로 팔았느냐 그거는 입력할 수가 있죠. 그러면 판매학계는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날짜가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 1일 날 판매를 했다. 그럼 우린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날짜 쓸 때? 여기다 날짜 쓸 때 어떻게 하죠? 2019 다시 02 다시 1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 쳐볼게요. 예, 엔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19.2.1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그것은 동일한 1월이라는 시트를 그대로 복제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B4부터 시작해서 B20셀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서식의 숫자 서식, 아니 날짜 서식을 바꿨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날짜 때문에.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 1일 날 내가 무엇을 팔았는지 그거를 또 이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과자류를 풀었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사탕류를 팔았어. 그럼 여기다 뭔가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달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날짜 쓰는 것도 그렇고 분류를 쓰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엑셀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데이터를 목록으로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늘은 지금 두 번째 요거 배울 거예요. 데이터를 제한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제한하냐면 지금 여기 분류가 있는 요 셀을 우리 마트에서 판매하는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자류, 사탕류, 무슨류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2월 달에도 그 분류 한도 내에서 팔 거거든요. 매번 쓰는 거 귀찮으니까 미리 딱 제한을 해놓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제가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은요. 여기다 이렇게 뭔가를 적어주셨어요. 유제품, 가공, 해산물, 공유, 과자, 조미료. 이게 그린마트 식자재에서 판매하는 분류라고 가정을 하고요. 꼭 이 분류란에는 이쪽에 있는 이 분류를 제한 나머지는 입력하면 안 돼 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C4부터 시작해서 C에 20을 잡으세요. C4에서 C20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목록으로 제한해 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탭으로 가야 되냐면
C4에서 C20에 입력할 데이터는 내가 제한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 위쪽에 보면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시면은요, 여기 데이터 확인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조금 MS 오피스하고 많이 달라요, 명령이. 데이터 유효성 제한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록으로 제한하는 이 명령은 어디에 있는지 요거 메뉴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데이터 확인 눌러서 데이터 확인 누르시면 기준이 뭐냐면은요. 기준이 뭐냐면 목록에서 범위를 지정할 거고요. 그 목록은 어디냐 참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써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요 스크롤바를 조금 이렇게 밑으로 옆으로 가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그린 마트 식자재에서 판매하는 분류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목록 범위에서 목록이라고 놓고 그런 다음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해 놓고 이쪽에서부터 쭉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의 범위는 M3에서 M8 그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범위를 잡은 이쪽 C4에서 C에 20이라는 이 셀에는 입력할 데이터를 M3에서 M8에 정의되어 있는 목록만 입력될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해 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저장 버튼 눌러볼게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요. C4, C5 셀에 드롭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드롭 버튼이 생성이 되면서요. 여기에 이렇게 목록으로 제한해 놓은 예를 들어서 그 제한 목록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좋은 점은 뭐냐면 매번 이게 뭐지 하고 분류를 쓰다 보면 글씨 쓰는 것도 오래 걸리니까 여기 삼각 드롭 버튼을 눌러서 나는 2월 1일 날 이 제품을 하나 팔았어. 이 제품을 하나 팔았는데 제품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제한해 놓을 수도 있겠죠. 제한해 놓는 것도 그거는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력하는 사람마다 매번 그 제품을 예를 들어서 워드를 쓴다고 생각하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마트 식자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뭐 팔고 뭐 팔고를 다 쭉 목록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여기 제안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제품도 직접 쓰지 말고 골라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특정한 셀에 내가 정의된 목록만 입력할 수 있다라고 제한해 놓는 기능이 있는데 그 제한해 놓는 기능이 바로 여기 데이터의 데이터 확인이다 라는 요 기능. MS 오피스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명령의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한된 데이터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날짜도 있죠. 그럼 매번 여기다가 가만 있어봐. 그러면 2019년 2월 2일 날에는 못 팔았지? 그럼 이걸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쓰는 거잖아요. 그쵸? 쓰시는 게 좋으시면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우, 나는 쓰는 거 싫어. 쓰는 거 귀찮아. 나는 그냥 여기도 이렇게 제한해 놓고 싶어.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요거까지만 제한해 볼게요. 그냥 조금만 범위 잡아 볼게요. 요렇게 범위 잡아 놓고, 다시 한번 데이터 확인.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이걸 직접 쓰는 게 귀찮아서 제한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목록을 따로 찾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날짜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날짜. 날짜를 딱 지정을 해 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사이 값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2월 1일부터 2월 30날까지라고 제한을 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를 제한 놓겠습니다. 그러면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2000 써볼게요. 2019 19-02-01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9 다시 그다음에
02 다시 예를 들어서 2월 달이 30날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30 이렇게 제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데이터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날짜로 하셔도 되고 정의된 목록으로 제한해 놔도 된다. 그리고 저처럼 날짜라고 제한을 해놓고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 날짜만 입력할 수 있어요 라고 제한해 놓고 일단 저장 버튼을 좀 눌러 보신다면은 해볼게요. 2019-03-01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분명히 아까 제가 뭐라고 제한해 놨냐면은요. 여기에다가는 2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19-03-01 하고 이렇게 엔터 쳐볼게요. 제가 제한해 놓은 게 아직 안 들어갔나요? 그거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쭉 범위 잡으셔서 데이터 확인 그리고 이 날짜를 경고 표시를 하든가 입력 거부를 한번 눌러볼게요. 경고 표시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제가 날짜를 2019년 2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다시요. 맞고요. 3일 맞았어요. 그리고 한번 확인. 요거 저장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죠. 예, 2019-03-0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월 1일을 쓰면은 분명 경고가 나와야 되거든요. 경고가 나오나 볼게요. 경고가 나오지 않고 바로 입력이 되나요? 예, 지금 여기 날짜 경고가 되지 않는데 희한하네요. 그러면 오늘도 이 날짜가 제한해 놓은 거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배울 이 데이터를 목록으로 제한해놓은 기능을 일단 목록으로 제한해 놓는 거예요. 목록으로. 그래서 목록으로 제한할 때는 이렇게 목록을 어딘가에 써놓고 그리고 나서 요걸 이렇게 제한해 놓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다시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서식의 데이터에 데이터 확인에 가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모두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삭제할 거냐면 확인 삭제 요거 눌러 볼게요. 예,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드롭 버튼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드롭 버튼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사탕 이런 거 입력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입력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데이터를 제한해 놓는 기능을 조금 다시 보여드리면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 데이터 확인 여기는 목록으로 제한이 된다는 게 맞으셔야 돼요. 목록 여기가 목록으로 제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이쪽에 제한해 놓은 요거를 이렇게 참조해서 확인 또 한 번 확인 저장 그러면 여기에 이런 드롭 버튼이 생겨서 2월 1일 날 유제품 팔았고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공식품 팔았고 아니면은 뭐 공유 팔았다 이런 식으로 제한된 목록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롭 버튼이 생긴 이 기능을 데이터로 제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월, 3월, 4월은 이런 식으로 제한된 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니까 사실은 이 2월을 복사 눌러서 요거를 3월을 만드는 게 좋겠죠. 예, 3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예. 예. 이렇게 해서 3월을 복사하면은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그러면은 3월 같은 경우는 날짜부터 다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날짜 쓰고 분류에 3월달 판매한 거를 또 정리할 수 있게끔 통계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2월로 돌아와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2월 1일 날 유제품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 단가가 뭐 5,000원이야. 그리고 입고는 예를 들어서 200개를 입고했어. 그러면 잘 보세요. 수량은 몇 개를 팔았냐면 예를 들어서 50개를 팔았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만 해주시면은요.
여기 아까 0이었던 판매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된 거 보이시죠? 재고량까지 같이 계산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해줘야 되는 데이터는 그냥 여기서부터 날짜, 제품, 여기까지는 직접 입력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재고량부터 판매 순위는 여기서부터는 수식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자동으로 판매 매겨지고 순위 매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월, 2월, 3월, 4월을 그렇게 통계를 내시면 되고요. 여기 다시 1월 달로 조금 넘어오면 1월 달에서 이제 이렇게 순위까지 좀 구해서 랭크까지 구해봤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정렬이라는 기능을 좀 보여드리고 정렬까지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정렬이라는 것은 범위 좀 잡아주세요. 1번 1월달 시트의 범위를 잡아주세요. B3부터 시작해서 J의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이 있어요. B3부터 J의 20을 잘 보세요. 순위를 보면은요, 이 순위가 뒤죽박죽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요, 순위를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정렬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정렬 한번 해볼게요. 정렬을 하시려면은 내가 정렬을 하려고 하는 요 3행하고 요 합계 21행은 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잡으냐면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B4부터 시작해서 J의 20까지 잡아보세요. B4에서 J 20까지 잡아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렬은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시면은 거기에 범위 정렬이라는 명령이 보여요. 범위 정렬. 범위 정렬을 누르시면은요, 내가 행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렬 기준은 뭐냐면 판매 순위를 가지고 정렬을 매길 거거든요. 판매 순위를. 그러면 J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J열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J열로 바꿔 놓고요. 1, 2, 3, 4, 5, 6, 7, 8 요걸로 정렬하는 것은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A부터 Z로 나가는 방법 이게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위를 1, 2, 3, 4, 5, 6, 7, 8 그렇게 정의하는 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렬 기준을 J로 놓고 A부터 Z인 오름차순을 정렬해라 하고 정렬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우리가 범위를 잡은 B4부터 시작해서 J의 20이라고 하는 범위의 순서가 이 J열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도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표시를 하고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 정렬을 한다던가 그런 기능들을 우리 구글 문서에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여드리는 내용이 조금 우리 선생님들이 잘 따라오시는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좀 못 봤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제가 데이터 제한하는 날짜는 그건 나중에 추후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날짜에 대한 정리를 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 요거 좀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아까 보여드리는 여기 제한된 날짜 여기 부분 보이시면 요 제한된 날짜는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날짜 목록을 1일부터 30일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목록으로 참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데 날짜와 날짜 사이에 기간을 정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날짜와 날짜 사이에 기간을 정해 놓으시면 그 정해 놓을 기간을 연과 월, 일부터 시작해서 연과 월, 일을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 월, 일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이 슬래시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걸 슬래시로 정의하지 않고 하이픈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와 날짜의 시작과 끝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목록으로 그러니까 제한을 해놓으면 드롭 버튼은 생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드롭 버튼이 생성이 되진 않지만 내가 시작과 끝 기간을 정해놓은 날짜 외에 다른 날짜를 입력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형식으로 제한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날짜를 데이터 제한해 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2월 1일부터 30일까지 다 입력을 해놓고 목록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간과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외에 날짜를 입력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방법으로 제한해 놓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간단한 추후 보충 설명을 이렇게 드려놓고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